예, 오늘 시간은 인풋 아웃풋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물론 IO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 IO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태까지는 우리 그 외부와는 상관없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레지스터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컴퓨테이션을 한다든지 메모리와 레지스터 간의 데이터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데이터 무브먼트를 한다든지 점프나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통해 가지고서 프로그램 실행을 non 시퀀셜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프로세서 CPU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왔는데요. 실제 우리가 외부와 인터액션을 하려 그러면은 그와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풋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풋 아웃풋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받아가지고 메모리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웃풋을 통해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외부로 내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어떻게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인풋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에 들어오거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까 하는 이슈가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 IO가 되는 인풋 아웃풋 관련돼서 디바이스들을 보면은 이 디바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행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풋 디바이스로 동작할 수도 있고 아웃풋 디바이스로 동작할 수가 있고 인풋 아웃풋으로 동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디바이스는 키보드, 마우스 등이 될 거고요. 아웃풋 디바이스는 모니터, 프린터 등이 될 거고요. 어떤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서 디스크와 같은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인풋 아웃풋 역할을 다 하게 되겠습니다.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디스크에 새로운 데이터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경우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네트워크 쪽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인풋 아웃풋 비헤이비어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레이트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키보드 경우에서는 암만 빠르게 사람이 친다 그래도 초당 100바이트 이상은 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디스크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초당 30메가바이트, 빠르면은 1기가바이트까지도 가능한 그런 특히 SSD 같이 기계적인 동작이 없는 디스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 속도가 되겠고요. 네트워크도 기가빗 네트워크에서 초당 기가빗 이상 또 그 이상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O 디바이스에는 IO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IO 컨트롤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픽스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레지스터는 디바이스 보고 이 CPU가 무슨 작업을 하라고 할 때 그에 필요한 명령이나 또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컨트롤 레지스터고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이 디바이스가 현재 자기의 상태를 CPU에게 보고하기 위한, 그리고 CPU는 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체크함으로써 도대체 지금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가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write만 할 수가 있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리드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명령이나 스테이터스뿐만이 아니고 디바이스에 실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디바이스의 경우에서는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아갖고 메모리에 집어넣게 되겠고요. 아웃풋 디바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디바이스 레지스터, 그 데이터 레지스터에 씀으로써 그 아웃풋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여기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고 그래픽스 디바이스는 아웃풋 디바이스니까 여기 데이터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에 라이트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디바이스 자체에 일렉트로닉스가 있는데 그건 이 컨트롤 레지스터로부터 받은 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일렉트로닉스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픽셀들을 스크린으로 보낸다든지 그래픽스 컨트롤러의 경우 디스크 컨트롤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풋, 아웃풋 되는 데이터를 인풋을 위해서는 디스크로부터 읽어가지고서 이 데이터 레지스터에 적어야 되겠고 아웃풋의 경우에 있어서는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내가 디스크에 갖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키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디바이스 일렉트로닉스에서 이 사용자가 키보드를 치면은 그 데이터를 실제 요 그 데이터 레지스터로 옮겨 놓는 그런 실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를 다루는 그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은 내가 디바이스 레지스터들을 컨트롤 스테이터스 데이터 레지스터들을 어떻게 내가 액세스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모리 맵드 방식이 있고 스페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트랜스퍼가 일어날 때 그게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느냐,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일어나느냐, 싱크로너스하게 일어나느냐 이 개념에 대해서도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랜스퍼를 그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폴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인터럽트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런 세 가지 그 디멘전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그 디바이스를 그 관리하는 방법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실제 디바이스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는 방법에는 메모리 맵들을 쓰는 방법이 있고 특별한 I/O 인스트럭션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메모리 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메모리 주소 공간 안에 우리는 헥사로 0000서부터 FFFF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 공간이 되겠죠. 그 중에 일부를 잘라 가지고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헥사로 F000부터 이제 그 뒤에 있는 영역은 이 컨트롤 스테이터스 데이터 레지스터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실제 그 컴퓨터 안에 여러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디바이스의 컨트롤 스테이터스 데이터 레지스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을 우리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컨트롤 스테이터스 데이터 레지스터의 값을 읽고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메모리를 참조할 때 사용했던 로드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것하고 I/O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는 것을 유니파이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액세스하는데 일관성 있게
로드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IO 인스트럭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IO 처리를 위한 인스트럭션이 따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O 처리를 위한 인스트럭션에 대응되는 OP 코드가 있고,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 안에서 어떤 디바이스가 액세스되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수행되는가를 지정하는 방법인데, 이건 사실 이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겠죠. 인스트럭션에 제한된 비트 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 뭔가 이 디바이스 레지스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인스트럭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뭔가 좀 비대칭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컴퓨터들이 메모리 맵드 시스템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이 주소 공간을 넓게 잡으면 얼마든지 I/O 디바이스가 많아도 다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트랜스퍼하는 그 타이밍에 있어서는 동기적 방법, 싱크로너스한 방법이 있고 에이싱크로너스한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데이터 트랜스퍼는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싱크로너스하게 일어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내가 주기적으로 피리어딕하게 한 주기에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디바이스에 보내거나 디바이스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이싱크로너스한 경우는 내가 디바이스에게 데이터를 주는 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꼭 그 싱크로나이즈를 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디바이스 보고 지금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고요. 반면에 내가 데이터를 디바이스부터 받을 때는 지금 디바이스가 보낼 데이터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요. 그런 작업을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준비가 됐을 때만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를 미스하는 경우도 없고, 또 내가 데이터를 너무 빨리 써서 디바이스가 내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I/O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것은 100% 예측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I/O 디바이스에서는 이런 식의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커니즘을 써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트랜스퍼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컨트롤은 뭔가 하면은 실제 내가 어떤 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폴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CPU가 계속해서 그 준비가 됐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확인하는 작업은 그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인풋을 할 때는 디바이스에 새로운 데이터가 도착했는가를 그 스테이터스를 계속 폴링을 해야 되고, 내가 아웃풋을 할 때는 디바이스가 새로운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통해서 계속 폴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거가 되겠죠. 저녁 준비됐어? 저녁 준비됐어?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폴링이고요. 반면에 인터럽트는 실생활에 의해서 들면 그렇게 저녁 준비됐어? 저녁 준비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준비됐으면 나에게 알려줘.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CPU가 폴링하는 것이 아니고 디바이스가 뭔가 CPU에 그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특별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게 인터럽트 시그널이 되는데요. 그런 그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여기서 인풋의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인풋된 경우, 아웃풋의 경우에 있어서는 넥스트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된 경우, 그런 것이 CPU가 관심을 가질 이벤트가 되겠죠. 그럼 IO 디바이스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CPU에게 인터럽트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인터럽트 방식을 쓰면은 이 폴링을 할 때는 내가 CPU가 계속 이 폴링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체크를 하는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해야 되지만, 인터럽트 경우에는 CPU는 완전히 다른 처리를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그때 필요한 처리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CPU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LC3에 대해서 조금 스페시픽한 것을 얘기 드리면은요, 아까 메모리 맵드 IO를 쓸 수도 있고 스페셜 IO 인스트럭션을 쓸 수도 있다 그랬는데, LC3는 많은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맵드 IO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 공간 안에 IO 레지스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목적상으로는 4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디바이스는 키보드하고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헥사로 FE00에 있는 IO 레지스터는 키보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줄여서 KBS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6비트 중에 한 비트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most significant bit, 빗 15에 있는 그 빛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그게 만약에 1이면은 키보드가 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하나의 캐릭터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CPU에게 전송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레디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헥사로 FE02는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인데요, 줄여서 KBDR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위 8비트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레디가 셋돼 있을 때의 의미가 있겠죠. 새로운 캐릭터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받은 캐릭터의 캐릭터 값이 요 레지스터의 하위 8비트에 저장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헥사로 FE04가 디스플레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DSR인데요. 이 경우도 한 빗만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그 상위 빗 most significant bit만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1이면은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할 준비가, 새로운 캐릭터를 디스플레이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경우 다 가장 상위 비트가 디바이스의 레디니스를 얘기해주는 그런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키보드에 있어서는 키보드에서 이제 한 캐릭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CPU로 전송할 준비가 됐다, 레디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이건 내가 전에 받은 캐릭터를 모니터에 벌써 디스플레이를 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받을 준비가 됐다, 레디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헥사로 FE06은 디스플레이 데이터 레지스터로서 이제 실제 디스플레이 될 데이터를 CPU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레지스터의 하위 8빛의 그 스토어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라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에이싱크로너스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를 트랜스퍼 할 때 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통해 갖고 레디니스를 확인한 다음에 인풋을 하든지 아웃풋이라든지 하도록 진행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링하고 인터럽트 측면에 있어서는 둘 다 지원을 해주는데요. 일단 폴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인터럽트 방식은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챕터 10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서 인풋을 받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실제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한 캐릭터를 쳤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그 ASCII 코드가 KBDR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의 하위 8빛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8빛은 항상 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전송할 한 캐릭터가 준비가 됐으니까 ready빗이 다시 여기서 KBSR의 most significant한 비트가 1로 셋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CPU에서 이 캐릭터를 읽어가기 전까지는 이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키보드가 디세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친다고 하더라도 이 KBDR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무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CPU에서 그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KBSR 그 빛이 이제 한 캐릭터를 읽어갔으니까 더 이상 데이터가 준비가 된 게 아니니까 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가 이네이블이 돼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치면은 또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될 수 있도록 키보드를 치면은 이 안에 들어가고 이게 다시 셋되고 키보드는 디세이블이 되고, 그래서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는 요 8비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이건 설명드린 것처럼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서 레디빗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인풋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지금 키보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폴링을 한다 그러면 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캐릭터가 키보드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레디빗이 1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캐릭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은 그 로드 인다이렉트를 썼는데요. 그래서 요 주소를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키보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주소와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의 주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로드 인다이렉트를 해갖고서 R0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값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그 컨디션 코드가 세팅될 텐데 레디빗이 1이 될 때 이제 내려가야 되고 아니면은 계속 여기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폴링을 계속하는 조건은 ZBC 셋돼 있거나 PBC 셋돼 되는 조건은 내가 most significant한 비트가 0이면은 지속을 해야 되겠죠. 0에 해당하는 것은 제로나 이 파시티브의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만약에 most significant한 비트가 셋 안 돼 있으면은 요 폴링을 계속을 하고, 만약에 그게 1로 셋돼 있는 경우를 디텍트하면은 내려가서 이 마찬가지로 인다이렉트 로드 인스트럭션을 통해 갖고 키보드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R0로 읽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메모리 맵드 인풋을 구현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인풋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둘은 전부 내가 읽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 메모리에서 그냥 데이터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앞에 멀티플렉서를 붙이고 여기로부터 또 데이터가 올 수 있게 하고, 요 어드레스 컨트롤 로직에서 현재 어드레스를 보고 메모리를 참조하는 경우는 이걸 내보내고, 그렇지 않고 KBSR이나 KBDR을 참조하는 경우는 KBSR인 경우 요거에서 내고 KBDR인 주소인 경우는 여기서 내는 그런 모양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에 아웃풋을 내는 것은 그야말로 듀얼인데요. 만약에 모니터가 새로운 캐릭터를 또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되면은 레디빗이 셋되겠죠. 디스플레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서. 그런데 이제 CPU에서
그 디스플레이 데이터 레지스터에 한 캐릭터를 쓰면은 이제 쓴 시점에서는 아직 디스플레이 안 했으니까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PU가 미리 DDR에 넣어준 하위 8빛에 대응되는 캐릭터가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작업이 다 끝나기 전에 DDR에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시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이 레디 빛이 셋되기 전까지는 내가 DDR에 스토어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아웃풋은 아까 인풋의 경우와 똑같게 되겠죠. 이 모니터가 레디인지 체크를 하고, 체크하는 것은 똑같게 되겠죠. 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값을 R1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게 1이 될 때까지 폴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받을 준비가 되면은 이제 가장 상위 빛이 1이 돼서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준비된 캐릭터를 디스플레이 데이터 레지스터에 인다이렉트 스토어 명령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주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니터와 관련돼서 그 이제 간단하게 구현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DSR은 단순히 읽는 read only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아까 그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요 DDR의 경우는 CPU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로드 컨트롤을 하는 그 시그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MDR에 있는 내용은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여기로도 와서 그 애드레스 컨트롤 로직에서 MAR에 있는 값을 보고 이게 스토어 명령이고 주소가 그 DDR에 해당하는 주소라고 하면은 요 라인을 1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MDR에 있는 데이터가 DDR로 전달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받은 내용을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것을 에코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 이런 작업이 유용한 것이 실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내가 키보드에서 한 캐릭터를 친 다음에 내가 언제 다음 캐릭터를 치는가 하면은 화면에 내가 친 캐릭터가 에코돼서 나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다음 그 캐릭터를 치고, 우리가 이걸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내가 캐릭터를 치고 그게 화면에 보이고 다음 캐릭터를 치고 화면에 보이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하고 인간 간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커니즘으로 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간단한 그 에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면은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두 개의 루틴을 합치면 되겠죠. 내가 한 캐릭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화면에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쓰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앞에 우리가 봤던 두 개의 프로그램을 그냥 합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폴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인터럽트 드리븐 IO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인터럽트가 가능해지면은 외부 IO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잠깐 서스펜드 시킬 수 있습니다. 스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스펜드가 더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CPU는, 프로세서는 이제 그 디바이스 인터럽트를 요청한 디바이스를 서비스 해주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끝난 다음은 이제 아까 서스펜드 된 프로그램을
리즘을 시키는데 그 서스펜드된 프로그램 입장에서 봐서는 실제 딜레이는 발생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리즘을 해서 엑시큐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링 대신 인터럽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폴링의 경우에서는 쓸데없이 CPU 사이클을 낭비한다는 거죠. 특히 굉장히 느린 디바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디바이스가 준비될 때까지 한참 걸리는데 CPU는 계속 폴링을 함으로써 이 해당되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인터럽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것 대신 뭔가 유용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가능한 것이 내가 다음번 인풋을 기다리는 동안에 CPU는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전에 받았던 그런 인풋 갖고 무슨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인터럽트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CPU에게 IO 디바이스가 뭔가 CPU의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CPU는 실제 그 인터럽트가 그 셋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그 인터럽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보다 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프라이어리티라는 얘기를 할 텐데 항상 돌고 있는 프로그램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의 요청이 오면은 그 CPU를 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을 하지만 만약에 나보다 더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우선순위가 낮은 그 요청이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끝날 때까지 무시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시그널을 제너레이트 해야 될 텐데요. 그 목적으로 여기 레디빗 옆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빗을 하나를 둡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내가 인터럽트 이네이블 빗을 0으로 해두면은 실제 레드빗이 셋되는 경우도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폴링을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만약에 인터럽트 이네이블 빗을 1로 한다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현재 허용돼 있고 이네이블 돼 있고 레디빗이 1로 바뀐다고 하면은 그게 결국은 AND가 돼서 이제 인터럽트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널에 이 1이 되면은 그리고 그 요청한 디바이스가 현재 CPU에서 돌고 있는 그 태스크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 해당되는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프라이어리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LC3에서는 그 0에서부터 7까지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월급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낮은 프라이어리티에서 돌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원자로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프라이어리티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요청이나 프로그램이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요청이나 프로그램을 인터럽트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게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놈이 그 동시에 인터럽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를 쓰는데 여러 놈이 동시에 요청을 할 때는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 요청이 나가도록 하고 그게 현재 돌고 있는 프로그램의 프라이어리티랑 비교해서 더 높으면은 인터럽트 시그널이 제너레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인스트럭션의 실행은 이렇게 되고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터럽트 시그널이 떴느냐 안 떴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시점은 이렇게 해서 한 인스트럭션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인터럽트 시그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중간에 인터럽트가 서비스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인스트럭션의 실행은 애토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인스트럭션 실행하고 인터럽트가 있는 걸 보고 없으면은 다음 인스트럭션 실행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인터럽트 자기보다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 인터럽트가 현재 지금 펜딩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인터럽트에 대응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PC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다 끝난 다음은 현재 돌고 있던 프로그램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리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 챕터 10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쭉 본 것을 합쳐서 AC3 메모리 맵드 IO를 위한 하드웨어 구성을 보면은 이런 IO 레지스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세 개에 대해서는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요 멀티플렉서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 어드레스 컨트롤 로직에서 지금 주소가 어떤가를 보고 만약에 이거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그것이 요 멀티플렉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레지스터의 값에 스토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도 라이트가 돼야 되죠. 스토어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인터럽트 이네이블 빛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레디 빛은 당연히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터럽트 이네이블 빛은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가 아니고 CPU가 이네이블 시킬 건가 아닐까를 결정하고 세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키보드와 그 디스플레이 각각에 대해서 추가 이 컨트롤 레지스터를 하나 둬서 거기에 가장 상위 빛이 인터럽트가 이네이블 됐는가를 보는 그런 모양을 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뿐만이 아니고 컨트롤 레지스터로 쓴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트가 가능해야 되고 또 디스플레이 데이터 레지스터도 CPU가 데이터를 쓸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그 로드 이네이블 시그널이 있어야 되고 그 로드 이네이블 시그널은 어드레스 컨트롤 로직에서 주소를 보고 해당 디바이스의 주소가 선택이 되고 스토어 인스트럭션이면은 MDR에 있는 데이터가 각각에 적힐 수 있도록 로드 이네이블 시그널을 액티베이트 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I/O 디바이스는 이제 우리 CPU 또는 프로세서를 외부와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그래서 그걸 동작시키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컨트롤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라이트만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명령을 코맨드를 내려야 되는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라이트만 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일반적이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읽을 수만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지스터는 인풋 디바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읽기만 하고 아웃풋 디바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쓰기만 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I/O 디바이스의 클래시피케이션도 우리 다뤘죠. 메모리 맵드 방식을 쓸 수도 있고 특별한 I/O 인스트럭션을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AC3나 많은 그 컴퓨터들이 메모리 맵들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폴링하고 인터럽트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대부분 저 폴링 인터럽트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 측면에서 분류를 해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본 모든 그 디바이스에서는 에이싱크로너스 방법을 쓰고 뭔가 특별한 경우에서는 CPU가 주기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이 I/O 디바이스에 전달하는 것도 뭐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거의 99% 이상의 I/O 디바이스에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인풋 디바이스 경우에서는 그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준비가 됐을 때 아웃풋 디바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갈 준비가 됐을 때 레디니스를 체크하고 데이터 트랜스포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I/O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I/O 레지스터의 개념 그리고 컨트롤 스테이터스 데이터 레지스터의 개념 메모리 맵드 I/O의 개념 인터럽트의 개념 그 다음에 이 에이싱크로너스 트랜스포를 위한 싱크로나이제이션 또는 뭐 핸드쉐이킹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I/O 디바이스를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